평범한 오후 업무에 치여 정신없던 45세 회사원 김성민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전화였죠.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성민님,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셔야 합니다. 순간 김성민 씨의 주위는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단어만 떠올랐죠. 용종? 용종이 발견됐다는 건 내 몸속에 이미 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뜻일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밤새 잠을 설치며 인터넷을 뒤져봐도 무시무시한 암 투병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민 씨처럼 용종이라는 두 글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들 하나씩은 있는 거 아냐? 라며 무심코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장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어떻게 행운의 열쇠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공개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용종 발견이 절망이 아니라 당신을 살린 천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장암의 공포로부터 90% 이상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김성민 씨가 느꼈던 그 공포가 어떻게 안도로 바뀌었는지, 그 기적 같은 과정을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김성민 씨를 떨게 했던 그 이름, 용종의 정체부터 파헤쳐 볼까요? 쉽게 말해 대장 용종은 대장의 안쪽 점막 표면에 혹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른 작은 살덩어리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폴립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몸속의 대장이라는 매끄러운 통로에 도단한 아주 작은 사마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종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5명 중 1명, 즉 20%는 대장의 용종을 품고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50세가 넘어가면 무려 10명 중 4명, 40%까지 용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나만 이상한 게 생겼나? 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친구 5명이 모여 식사를 한다면 그중 2명의 대장 속에는 이미 이런 작은 혹들이 자라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는 걸까요? 김성민 씨는 평소 고기를 좋아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술잔을 기울였으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대장에 혹이라는 성적표를 남긴 겁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육류 위주의 식단, 음주, 흡연, 비만 같은 나쁜 습관들이 이 혹들을 키우는 비료가 됩니다. 결국 용종은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노란색 경고등인 셈입니다. 김성민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바로 이게 암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장 속 혹들 중에는 착한 녀석과 나쁜 녀석이 섞여 있거든요. 크게 2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선종성 용종, 줄여서 선종이라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암의 씨앗이에요. 그대로 두면 수년에 걸쳐 세포가 변하면서 진짜 대장암으로 자라나거든요. 반면 과형성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같은 녀석들은 비선종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친구들은 겉모양은 혹처럼 생겼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암으로 변하지 않는 무해한 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선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내일 암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용종이 향후 10년 이내에 암으로 변할 확률은 약 8%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하지만 8%라는 숫자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선종은 아주 느리지만 아주 꾸준하게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지름이 1cm 이상으로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큰 선종 중 5에서 10%는 10년 안에 반드시 암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김성민 씨가 발견한 용종은 다행히 0.8cm 크기의 선종이었습니다. 암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딱 걸린 것이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실에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아주 자비로운 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것이죠. 작은 선종 하나가 대장암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년에서 10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가요? 그 긴 세월 동안 대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제발 좀 떼어내줘 라고 말이죠. 강동 경희대병원 문정락 교수는 말합니다. 대장 내시경 중에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0%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병이 이렇게 확실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용종 제거는 암 치료가 아니라 암 발생 자체를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김성민 씨는 이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이번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10년 뒤 자신의 모습은 병실에 누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김성민 씨에게 용종은 무서운 혹이 아니라 10년 뒤에 비극을 막아준 수호신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자, 그럼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배를 가르는 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요즘 의학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도중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용종이 보이면 그 즉시 특수 기구를 넣어 떼어냅니다. 이 과정을 용종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김성민 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검사가 끝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죠. 검사 중에 용종 2개를 발견해서 깨끗하게 떼어냈습니다. 용종 제거는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술한지도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끝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용종의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작은 용종은 집게 같은 겸자로 집어서 제거하고 조금 큰 녀석은 올가미 모양의 와이어로 감아 전기로 살짝 찢어서 떼어냅니다. 내시경 의사가 크기와 위치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거예요. 떼어낸 용종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조직 검사 병리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대강 용종의 종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현미경으로 조직을 분석해야 정확한 종류와 세포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다음 스케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용종이 1-2개로 적고 모양이 깨끗이 제거되었다면 3년이나 5년 뒤에 다시 검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용종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1cm 이상으로 컸거나 혹은 조직 검사에서 암에 가까운 변형인 이형성이 발견됐다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1년 뒤에 꼭 다시 오세요라고 할 겁니다. 김성민 씨의 경우도 0.8cm의 용종이 발견되자마자 내시경으로 즉시 제거했고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초기 선종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용종을 깨끗이 제거했으니 3년 후에 한번 대장 내시경을 다시 받아보자고 권했어요. 정기적인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이죠. 김성민 씨는 비로소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시술 직후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을 떼어낸 자리가 아물 때까지 대장 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음주는 금물이고 화장실에서 너무 과하게 힘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하죠. 일주일 정도는 내 몸을 위해 왕처럼 대접하며 푹 쉬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도대체 몇 살부터 이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암이 자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50대에 첫 검사를 받는 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문정락 교수도 최근 40대 이하에서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가족력이 있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학 강국인 미국은 이미 검진 시작 연령 권고안을 45세로 낮췄어요. 그만큼 대장암이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어 선제적으로 검진을 앞당기는 추세인 것입니다. 김성민 씨가 딱 45세였죠. 만약 성민 씨가 옛날 기준인 50세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5년 사이에 용종은 암으로 변해 장벽을 뚫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세이신가요?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권장 연령보다 5년에서 10년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평소 술,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붉은 고기를 즐기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암검진에서 해주는 분변잠혈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병이 진행됐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예방은 대장 내시경으로 피가 나기도 전에 용종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김성민 씨는 용종을 떼어낸 후 혹시 용종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성민 씨에게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적의 생활 수칙을 전수해 주셨어요. 이건 대장암 예방법인 동시에 용종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식탁의 색깔을 바꾸세요. 기름진 고기와 가공육, 탄산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운동을 돕고 장 속에 머무는 발암물질들을 빗자루처럼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둘째,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담배 연기 속의 발암물질은 결국 혈액을 타고 대장 점막까지 도달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대장 용종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술 역시 대장암의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셋째, 허리둘레를 줄이세요. 복부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고 이 염증은 대장세포를 자극해 용종을 만듭니다. 주 3회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비만을 예방해 줍니다. 걷기만 해도 장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독소를 배출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하세요. 스트레스가 직접 용종을 유발하진 않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장 건강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정기 검진을 데이트처럼 여기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용종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다면 새로운 용종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대장암 전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년, 5년마다 대장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대장 건강을 위한 기본이니
용종 제거 후에도 꾸준히 실천해서 내 대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민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공포,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절망감. 하지만 이제 김성민 씨는 압니다. 그날의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 받았구나. 이 검사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김성민 씨는 이제 식탁에 고기 대신 신선한 샐러드를 올리고 퇴근 후 술자리 대신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내시경 검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 축제의 날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검진 결과지에 적힌 용종이라는 글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글자를 다르게 읽어보세요. 그건 대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러브레터입니다. 주인님,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우리 조금만 더 관리해서 100세까지 같이 가요. 라고 말이죠. 용종을 발견했다는 건 대장암이라는 불행의 기차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정거장에 멈춰 섰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세요. 의사의 권고대로 추적 관리를 받고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지나친 불안에 떨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 용종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90% 이상 정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종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꼭 정해진 때 재검사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장암으로부터 멀어지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김성민 씨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세요. 걱정보다는 예방을, 불안보다는 관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대장은 여러분이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용종 때문에 고민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유익하고 희망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